안녕하세요. 이화인 여러분. 2020년 신입생 134기죠. 여러분들 입학을 축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국어를 같이 공부하게 된 권양숙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답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요. 물론 이런 생활을 나름대로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학습을 하고 편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한 달 동안 수업을 못하게 돼서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했거든요.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업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제가 온라인 수업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미숙한 점이 많고 또 답답한 점도 있겠지만 점차 개선해 나가기로 하겠고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국어 시간 시작에 하는 문장 완성하기 그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야 될 책을 소개해 주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어 책은 다 받으셨잖아요. 이 국어 책을 받아서 이렇게 두꺼운 거를 어떻게 다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우리 국어에서는 많은 분야가 있지만요.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국어 아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이냐? 국어요. 그런데 제일 잘하는 과목이 뭐냐? 잘 봤지만 점수는 잘 나오지 않는 과목이 국어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고1 국어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요. 일단 문학 수업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문학의 개념, 갈래, 특징, 문학 비평, 그리고 감상하는 법 등등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국어에는 문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학도 있죠. 흔히 문법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이것은 문학과 나란히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어과의 송태선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문의 구조, 그다음 의문의 변동, 맞춤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학 말고도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비문학 부분도 놓칠 수가 없겠죠. 이 비문학은 문학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과 말과 글로 된 그런 파트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인데요. 국어, 우리나라 말, 글, 문자로 된 모든 것들을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국어 시간에 문법이라는 파트와 그다음 문학이라는 갈래 그리고 문학이 아닌 사실적 개념의 세계에 대한 비문학이라는 파트로 나누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특히 비문학 파트는 독서라는 과목에 대해서 통해서 공부하게 되겠고요. 1학년 국어에서는 우리 문학을 위주로 하고 어학과 같이 나란히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국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선생님은 제일 처음에 국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국어는 땡땡이다 라고 썼는데 국어는 땡땡이다 라고 느낌표를 쓸 수도 있겠고 국어는 땡땡이다 라고 물음표를 쓸 수도 있겠죠. 국어가 무엇인가? 첫 시간이면요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 교실은 굉장히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텅 빈 교실이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상상하면서 이 수업을 준비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비록 지금 오프라인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면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왔다 그냥 나가거나 딴 일 하거나 그러지 않고 화면 보고 계신 거죠?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눈을 느끼면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어란 무엇인가? 문학이란 무엇인가? 나는 시를 써봤나? 소설을 언제 쓰고 싶었는가? 등등을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선생님한테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었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선생님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란 무엇인가? 선생님은 여러 가지 낱말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준비하면서 딱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시작, 첫 출발, 처음,
국어는 우리 인생에서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고 나눈 첫 단어, 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우리가 관계를 시작할 때 어떤 내뱉는 말 이것이 국어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시작하는 그 처음이 국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국어는 시작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어책을 보시면 우리가 147페이지에 있는 화자의 정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할 건데요. 그 이전에 먼저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갈래를 나누고 시에 대해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시 향수에 대해서는 국어과 이은미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자세한 시의 분류라든가 갈래라든가 시어의 특징, 거기서 사용된 시적 기법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소설 단원에 있어서는 김현진 선생님과 함께 허생전에 나타난 사회적 배경과 시대적 양상, 그리고 주인공의 어떤 특징,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갈등과 어떤 사건,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공간적 이동과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나타난 소재의 의미 등을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어 선생님들 네 분이신데 저마다 시, 소설, 문법 파트를 해주시고 선생님은 문학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표현 기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칠판을 보시면 문학이라는 그 장르가 우리가 문학은 무엇인가?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도 수업을 하기 전에 다른 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문학이란 무엇일까요? 소설을 언제 쓰고 싶으신가요? 혹은 제일 감명 깊게 읽은 시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창의적이고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주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에 보이는 1번부터 30번 학생까지 골고루 문학에 대한 정의를 하고 계실 것이고 자기 마음속에 감동적인 순간들도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학이란 무엇일까요? 문학. 일단 문학이라는 글자를 자세히 보면 글로 된 것이죠. 글로 된 어떤 학문인데 이것이 그냥 객관적인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라기보다 글로 표현된 예술의 장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술이라고 한다면 시각적인 예술도 있고요. 귀로 듣는 예술도 있고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도 있죠. 그런데 문학은 글로 표현된 그런 글로 표현되어서 인간의 감성과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어떤 교감을 만들어내는 깊은 감동을 주는 예술의 한 장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시면 어떤 학생은 글로 표현되지 않은 문학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문학은 문학인데 글로 표현되지 않은 질문.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 종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종은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라든가 질문이 생겼을 때 하는 종소리인데요. 이 종을 통해서 많은 걸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문학은 문학인데 글로 표현되지 않은 문학. 우리가 이런 문학을 뭐라고 하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진다. 구비문학이라는 개념이 바로 기록문학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전해지는 것들을 구비, 전승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승이라는 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즉 아랫세대로 쭉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전승이라고 하고 전파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넘어서 나누어지는 것을 전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비 전승이 된다는 얘기는 구비 문학이 주로 엄마의 입에서 전해지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전해져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구비 전승된 문학을 얘기합니다.
반대로 기록 문학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로 이루어진 문학이 글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훨씬 이것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건가요? 어느 게 더 훌륭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1등, 2등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구비문학이 인류에게 아마 더 먼저 발현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구비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문학이 발전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상반된 내용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어느 것이 더 진실이냐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밝혀낼 수는 없지만 구비문학이야말로 인류 보편의 마음속에 있는 문학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비문학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면 대표적인 장르 3개를 얘기하죠. 3개가 뭐였어요? 신화, 그리고 전설, 그 다음에 민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구비문학의 대표적인 장르인 이 설화에서 이야기의 장르 설화에서 신화, 전설, 민담 이야기들이죠. 이 이야기들이 구비문학이 되어서 후대의 기록문학에서 소설이라는 이야기 장르를 탄생시킨 것이 아니냐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구비문학은 기록문학과 분리되거나 단절되거나 아주 다른 종류가 아니라 인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하려는 본능을 토대로 해서 기록문학이 정착된 것이다, 뭐 창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설화에는 크게 우리가 보면 그 전승되는 범위 그리고 주인공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신성함이 강조됐을 때 신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설은 어떤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체적인 증거품을 대상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을 전설이라고 하죠. 그 다음 민담은 이런 신성성이나 지역성, 구체성 이런 것들이 제거된 상태에서 단지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을 민담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민담은 어느 지역에든 있기 때문에 어떤 세계적 분포를 본다면 이 설화는 굉장히 공통된 설화적 요소들이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유리구두가 고무신으로 바뀌고 드레스가 한복으로 바뀌고 이런 작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반복되는 그 설화설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소설에 와서도 주제가 반복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분류할 때 또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런 구비문학 장르에는 설화 같은 산문문학도 있지만 서정의 관례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민요라든가 어떤 판소리의 어떤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전승이 되다가 후대에 와서 시로 정착이 되고 기록이 되고요. 그다음 판소리 같은 것들도 어떤 체록이 되고 기록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문학을 왜 할까? 도대체 사람들은 왜 문학을 할까? 언제 할까? 어떤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일까? 도대체 문학으로 뭘 나타내 주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사람들은 사실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다루는 것이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것이 역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설화적 사실, 상상력 속의 진실 이런 걸 다루는 게 문학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가 소설 쓴다, 너 소설 쓰냐 이렇게 얘기할 때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소설은 거짓말인가? 등호가 성립되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소설은 사실은 아니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거짓말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즉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사실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라든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의 세계에서 보면 거짓말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약간 방향을 틀어서 소설은 일어났던 일은 아니지만 정말 있음직한 일을 나타내준다 혹은 그럴듯한 일을 나타내준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게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인 바로 허구라는 성격이죠. 소설은 허구입니다. 픽션. 그래서 이 픽션이라는 것은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일어났던 일은 한 번 일어났고 더 반복되지 않고 그 다음에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엄밀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소설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났던 일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진실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허구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소설이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은 시, 서정 같은 것들은 거짓말이냐? 거짓말이냐? 나는 너무 슬프다. 나는 오늘 봄이 되었는데 집에 있으면서 너무나 쓸쓸함을 느꼈다. 거짓말이냐? 너는 언제 왜 그것을 느꼈니?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즉,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 서정의 분야에서는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느낌, 나의 정서 이것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정의 세계와 이 서사의 세계는 굉장히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문학에서. 그렇다면 왜 이런 축이 발생하는가? 인간의 정신 세계에는, 인간의 마음에는 표현하고 싶은 정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교한 꾸밈을 가진 허구를 만들고 싶은 욕구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문학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술 중에서 하나의 축으로서 우리 정신 세계를 잘 보여주고 우리가 나가야 될 소원이라든가 꿈들을 잘 표현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문학적 상상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